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시티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사자와 외국인들의 팔자가 치열한攻防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약간 흔들렸는데요. 그래도 2100선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애플 CEO의 병가 소식, 거기에다가 시티그룹의 실적 악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지금 현재 장 상황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냈습니다. 더불어서 IT주가 강하고요. 그 밖에 최근에 부진했던 철강 업종 역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10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코스닥 지수도 사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532선. 어제 하락폭이 컸던 셀트리온이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 시간,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잠시 뒤 시황센터 연결해서 말씀을 해드리죠. 시장 소식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는 여러 악재가 있었습니다. 부진한 시티그룹의 실적과 경제 지표들이 우려됐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국내 증시 역시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다시 낙폭을 만회하면서 210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9.6포인트 상승한 210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현재과 비슷한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2106포인트로 오늘장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장 10분 만에 외국인 현물을 강하게 매도하면서 장중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낙폭을 만회하면서 2100포인트 위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2100포인트 안착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462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하면서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이 12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모두 소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53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2.9포인트 상승한 53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일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5% 강보합권에서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3억 원, 기관이 41억 원 팔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5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하락하면서 1110원대를 테스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4원 급락하면서 111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역의 환율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1112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급상승했는데요. 이후 하반 경제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초반에 횡보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기대감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9% 오르면서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오르고 있고요. STX 조선해양은 오늘 52주 신고가 갈아치면서 이 시각 0.3%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7거래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 갈아치며 1.7%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 IT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지난 1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형 IT주와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2.8% 오랜만에 오르면서 38,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LG이노텍은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도시가스주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리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한국도시가스가 2%, 대구도시가스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주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호 석유가 2% 이상 오르면서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강보합권을 움직이고 있고요. 대한유화가 어제 상승에 이어서 추가 상승하면서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KP케미칼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춤했던 국내 상장 중국기업들의 주가가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춘절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리노드 디지털이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웨이포트가 5% 급등하고 있고요. 중국 원양자원이 2%, 화풍집단 KDR이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일부 시간에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병가를 냈다는 소식에 장중 애플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흔들린다는 건 주가에는 단기 악재로 작용하곤 하는데요. 신한지주, 그런 신한 리스크 때문에 신한지주의 주가가 좀 흔들렸던 측면이 있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CEO가 선임된다라는 소식에 주가에는 단기 상승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애플은 장 마감 이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었습니다. 인텔이 이어서 애플까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국내 IT주들의 상승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배 박사님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IT주의 호실적이 국내 IT주에 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냈어요. 예.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이제 100만 원 돌파가 눈앞에 남아있다는 점 굉장히 호재고요. 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2,000포인트 넘고 2,100, 2,300까지 갈 때 2,100포인트에서 크게 치고 올라갈 종목들이 이제 IT 업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IT 업종,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G전자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히 전일 같은 경우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나스닥 선불이 25포인트까지 빠지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병가 때문에 그 애플 주가가 장외에서 많이 빠졌다는 것. 근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 장은 그 강세장이 예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로는 이제 유럽 시장이 전전일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 보고 맞췄는데 크게 안 빠졌다는 점. 그리고 다행히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미국장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 실적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승했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유럽 시장도 급등을 했고요. 특히 IT 강국인 대만 증시도 이제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과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도 2,100을 돌파하면서 크게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IT 업종의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강하게 점쳐보겠습니다. 예. 자, 내일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IT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연이어서 이어져 나올 예정이 있는데요. 신기현 연구원님의 의견도 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IT주가 상승을 좀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뭐, 미국의 IT 기업들이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익이 개선된다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일본 업체의 그런 디램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이제 병가를 냈다는 소식에 또 단기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의 그런 병가 소식에 대해서는 너무 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내면이나 뒷모습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은 그런 아이폰을 필두로 해갖고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병가 소식을 다른 업체들, 경쟁 업체들한테 굳이 알릴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알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일본 업체의 디램 가격 인상에 대해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은데,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상당히 시장에서 점유율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IT주가 2011년도, 이제 2010년도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주도 업종으로서의 그런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심기현 연구원님 역시 IT주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애플이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었겠죠. 스마트폰이 급증했던 영향이었을 겁니다. 자, 아마도 금년도에도 역시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 카드까지, 태블릿 PC까지 열풍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 박사님. 예. 업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대형주 위에 부품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된다면 어떤 예. 종목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저번에도 제가 이제 IT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추천했던 게 이제 휴대폰 부품 업체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인탑스라든가 KH 바텍 이런 업종들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면서 핸드폰과 직결적인 그런 이제 수익과 창출되는 그런 그 종목들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아몰레드 발광체죠. 아몰레드 광활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앞으로도 어차피 이제 2011년도에 이어서는 계속적으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신 휴대폰 그런 업종이 굉장히 이제 그 열풍이 일어날 예정인데요. 갤럭시 S라든가 이런 업종들도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쪽으로 이제 많은 매출이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업체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휴대폰 부품 업체 전반적으로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반도체 업종은 6개월 정도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고요. 휴대폰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세가 유발되기 때문에 휴대폰 업종 업체도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두 업종 모두 괜찮은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투자 전략 토크 시간에는 IT주의 흐름 그리고 올해 전망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치는 시간을 시작해 봐야겠죠. 먼저 배 박사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배틀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께서 현재 세 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요. 세 종목 모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LG생명과학, 코롱생명과학 이렇게 두 종목 있으신데요. LG생명과학이 6% 이상 수익을 냅니다. 지난주 매수가 됐었나요? 12월 1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2월 22일에 34,150원에 매수가 됐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근인데요. 일단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장 다시 3% 가까이 반등을 해서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근입니다. 효성은 1월 12일인가요? 매수가 됐었고요.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 세 가지 종목을 파시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아쉬운 종목도 있고요. 예. 탄력 둔화로 매도하실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어떤 종목 다시 AS를 좀 해볼까요? 예, 효성과 NC소프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두 종목은 제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손절가에 걸려서 오늘 자동으로 매매가 됐다고 하는데, 투자자 여러분께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목의 저가에 매수하는 이 매매 전략을 알려드린 거고요. 자세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방법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먼저 이제 효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제 매매 전략에 의하면 충분히 들고 있어도 되는 종목이고 13만 7천 원세부터 거의 지금 3개월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나쁜 매물들은 거의 다 소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매수가는 9만 7천 원에 1차로 매수를 했지만은 오늘 저가가 9만 1,600원인데요. 9만 1,800원에 정확하게 저희 쪽에서 이제 추가로 2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더 추가로 매수를 한다면은 8만 원 중반 정도가 내려온다면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이 종목이 더 빠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추가로 더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충분히 3개월 뒤에는 거의 한 20% 정도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을 이제 저희는 제시를 해드리지만 어쨌든 여기 규칙에 의해서 이 자동 손절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매수 단가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추가로 한 6% 정도 빠질 때는 한 단계 더 매수하는 식으로 물량 늘리기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면 충분히 올해 더 밀리지만은 단기 악재로 더 추가로 하락하는 것은 더 좋은 저점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매도하실 종목 중에 NC소프트와 효성 같은 경우에는 당장 따라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고 좀 길게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상승폭이 큰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금융주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금융주의 저점 매수를 권유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갖고 온 종목도 이런 종목 금융주 2,000포인트 어차피 3,300
2300까지 간다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금융주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 눌림목 조정에 좀 그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아직도 한 20% 정도 고가를 넘어서 한 12만 원 선까지 가져가도 무난해 보이고요. 이런 종목 제가 이제 이 당시 그 현대 상선을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린 현대 상선을 들어갈 때 현대건설과 그리고 그 동양종금증권을 두 가지를 같이 저점 매수 그 타이밍을 잡아 들었는데요. 요번에 갖고 나온 종목도 금융주이면서 그런 저점 매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과 맞물려서 그 종목도 충분히 매수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맥락에서 금융주는 2000포인트 돌파 더불어서 한두 종목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에 꼭 그 참가하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배 박사님 종목 배틀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 포트폴리오 종목 배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현재 심기현 연구원님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S-오일, 한섬, KB금융, 하나케미칼까지 4가지 종목이 일제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먼저 매수를 했던 종목들 순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장수 종목입니다. 11월 17일에 매수가 됐었고 수익은 26% 이상 내고 있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도 2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KB금융과 하나케미칼은 나란히 2%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매도하실 종목은 한 종목 있으신데요. CJ CGV입니다. 1월 5일에 매수를 했었고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심기현 연구원님 종목도 AS 받아봐야겠죠? 예, 우선 뭐 S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수익률이 좀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지루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구조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가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뭐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재차 강한 상승 반전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겸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 있고 또 오늘 같은 그 날에도 이 석유화학 같은 이런 주들이 계속적으로 테마성으로서 묶여갖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10만 원이라는 그 심리적인 가격 그 저항대가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은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투자로서 극대화된 수익을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은 뭐 약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유례없는 가장 그 강추위로 일어났고 역시나 이러한 그 테마성으로 어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복뿐만이 아니고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복 시장에서도 상당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이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갖고 계속적으로 상승세는 이어갈 거고 또 2만 원 라인에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역시나 그 주가도 있지만은 충분히 2만 원대까지는 그 어느 저항 없이 큰 폭의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실 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늘은 좀 약보합세지만은 역시나 그 어제장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고 충분히 5만 원대까지도 이거는 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충분히 들고 가신다면은 더 큰 수익으로 뭐 지금보다도 충분히 40에서 50%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탑픽으로 이 하나케미칼은 꼭 들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심기현 연구원님 종목 배틀 종목까지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종목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일지 말씀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배 박사님 코스피가 2,300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전에 해주셨고요. 그에 관련해서 금융주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나요? 금융주 중에서도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익이 가장 좋아진 쪽이 이제 증권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 회사 중에서도 이제 제가 1,550포인트에 이때 이제 동부증권을 한번 추천해 준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 전에 동양종금증권 그런 것도 이제 저점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그 증권회사 중에 많이 낙폭 과대된 종목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골든브릿지 증권이라고 그 선물 옵션 그 만기일 날 약 그 200억 정도의 이제 그 주문 실수로 한 6년간의 순이익을 날렸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입니다. 그 동부증권이라든가 동양증권 같은 경우, 그리고 골든브릿지 증권도 액면가 대비로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골든브릿지 증권 같은 경우 액면가 1,000원이면서 지금 2,000원대 1,980원인데요. 5,000원으로 환산한다면 약 뭐 한 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안 좋은 그 재무 가치가 안 좋은 그런 회사도 아니고요. 실적도 매년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순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적기이고 부담이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거의 이제 그 상승 초기 단계인 그 1980원 선, 그 전 단계에도 1980원 선에서 다시 크게 반등을 했고요.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때도 1980원, 한 2000원 선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하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종목,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는 순이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 날 주문 실수에 의한 손실은 그 뭐 대주주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여타 그런 안 좋은 소식을 해서 하락한 게 아니고 주문 실수에 의한 거는 충분히 그 회사의 노력에 의해서 더 순이익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만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크게 급락한 모습, 현대건설의 급락한 모습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럴 때는 공포에 떨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를 매수 적기로 삼고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그 지수가 상승과 더불어서 2,400원 이상도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일단 2,300원을 잡아놨지만은 그 2,400원 넘어서 2,500원, 6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큰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가져나왔습니다. 배 박사님, 예. 골든브릿지 증권이 최근 한 4거래일 동안 예. 거의 20% 정도 주가가 빠졌었는데 기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은 예. 매수 적기이다. 뭐 기업 내부 실적 면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순이익 저 같은 경우는 순이익을 많이 보는데 순이익적으로 한 3, 4년 이상 꾸준하게 한 100억에서 50억 정도 순이익이 났지만은 200억 손실이 그동안의 순이익을 까먹은 정도지 재무 구조라든가 회사 기업의 내용이랑은 전혀 그 충격이 없는 그런 실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실수가 오히려 악재가 됐지만 호재로 둔갑될 경우에는 큰 폭 그 단기 낙폭에 의한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든브릿지 증권 배 박사님의 신규 종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 신규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 배 박사님이 오늘 아쉽게 매도가 된 종목을 심기현 연구원님이 사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예, 역시 그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NC소프트요? 예, 배 박사님이 아주 그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는데 이제 단기적인 그런 악재로 인해 갖고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시나 그 조정을 이용한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경쟁사죠. 그 경쟁사의 그 게임인 테라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 상대적으로 NC소프트의 그런 입지가 뭐 좁아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나오면서 좀 주가의 급락을 다시 한번 좀 그 부추겼는데 사실 그 아무리 뭐 테라가 어느 정도 지금 성장성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NC소프트의 그런 아성에는 조금은 미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있고. 테라 같은 경우는 아직 유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료화 과정에서 얼마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성장세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의 그런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계속적인 신작 그 출시라든가 또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나 가장 큰 이슈였죠. 그 야구단 창설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 악화는 지금 거의 해소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20만 원 선을 지지선을 라인으로 하여갖고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은 수익 구간으로 도달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은 한 22만 원 정도 잡으셔갖고 10% 정도의 수익을 챙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매수가는 그 뭐 19만 4천 원대에서 지금 뭐 20만 원대가 지금 가고 있는데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사신다면은 무리가 없는 그러한 그 타이밍이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2만 원 정도 하셔갖고 한 10% 정도 내외의 그런 수익을 챙기시고 손절가는 뭐 16만 원 그 이탈 시에는 좀 손절 라인으로 정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온라인 게임인 테라의 성공 소식에, 흥행 성공 소식에 NHN에 밀려서 주가 하락이 좀 있었죠. NC소프트 주가 하락이 너무나 과도했다. 이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신기현 연구원님 역시 같은 의견이십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두 분이 오늘 말씀하신 신규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서울경제TV에서 전문가 증권방송 샘플러스를 시작했는데요. 시황과 종목 분석에 대한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책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빨리빨리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8693님의 종목 휴캠스인데요. 27,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25% 정도. 언제쯤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배 박사님께 드릴게요. 예, 휴캠스 뭐 회사 아주 우량한 회사고요. 화학 업종 그 대표적인 이제 그런 그 암모니아라든가 메탄올 이런 걸 수입해가지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요. 실적도 매우 우량한 회사입니다. 매년 한 500억 정도의 그 순이익이 나고요. 유별조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퍼센트 한 1200포인트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점 바닥선에서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그 상승 탄력도 강하게 무상증자할 정도로 그 회사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수익이 크게 날 그런 종목들인데 2만 원 선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 선에 매수를 하신 그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회사 좋더라도 주식은 내가 수익을 창출해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손실과 직결되면 기분 좀 안 좋은 그런 추억이 남게 있는데요.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자면은 18,000선이 거의 바닥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18,000원, 지금 18,950원 이 선에서 추가로 25% 정도를 더 매수를 하시면은 분명히 2만 원 선까지는 그 단기 낙폭에 의한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본전선에 먼저 매수한 건 정리하게 되지만은 18,000원선에 매수한 거는 한 10% 정도 수익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도 매수를 하셔서 2만 선에 정리하셔서 한 10%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휴캠스 받고. 자, 이번에는 하나하나 칠림의 종목 볼 텐데요. STX입니다. 오늘 1.4%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STX를 31,500원에 40% 가지고 있는데 사자마자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상 가격 대비해서는 소폭 이득 보고 계신 건데요. 그래도 비교적 높은 가격대 사셔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뭐 중장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뭐 좀 더 큰 폭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STX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전체적인 그런 XTX 관련된 그런 그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XTX에 대한 그 주가 흐름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뭐 화력 발전소라든가 또 인도네시아의 그런 광업 회사에 대한 인수 등 아주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그 사업 다각화에서 이루어지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뭐 조금은 높은 가격대에 사셨다고 뭐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그 전고점인 3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34,000원에서 35,00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하셔갖고 10%에서 15% 정도의 그런 수익을 좀 거둬 가시는 게 더 투자하시는데 좋은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성용광전투자인데요. 자회사가 포스코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성용광전투자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그래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6,200원에 10% 사셨다고요. 4375님께서 매도 깔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현재 8,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십니다. 예, 수익도 많이 나셨고 이제 이 성용광전투자 투자 말이 많죠. 굉장히 그 고수익이 나신 분은 고수익이 나셨는데요. 그 최근 들어서는 근데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최근 들어서는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본다면은
이 9,000원 선과 7,000원 선의 계속적인 박스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지금 2달, 3달 정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 태양광 관련에 의해서 뭐 자회사도 큰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그런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 주가에 어느 정도 이런 호재는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크게 추가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그 테마주 위주로 흐른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 이익 실현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앞 고점도 10,000원을 넘는 모습을 여기서도 그 앞에서도 잠깐 10,000원을 넘고 이제 다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10,000원이 온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이제 그 코스닥 테마주에 어느 정도 이제 저가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순환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기획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좀 말이 많은데요. 사흘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기획을 6515님께서 15,2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신 가격 대비해서는 소폭 손실이시네요. 심견연구원님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제일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안정적인 성장과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주 큰 강점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마케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케팅의 세대 수혜자는 역시 제일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런 그 광고라든가 미디어 그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육성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의지 속에서 역시 제일기획은 가장 그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저평가가 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 성장성이 업황과 함께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매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14,000원 부분이 좀 강하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000원 이하로는 좀 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 라인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한다면은 정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정부의 이런 미디어 관련, 광고 관련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어떠한 수혜를 줄지에 대해서 그 방안이 나온다면은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일기획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지주회사 한화 볼 텐데요. 한화를 53,700원에 20% 가지고 계신 분 2079님이시고요. 매도 깔고 싶다고 단기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배 박사님, 예. 단기 매매 전략 짜주세요. 예, 단기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하나 같은 경우 태광하고 같이 엮어서 봐도 되겠는데요. 얻은 이제 비자금이라든가 검찰 수사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재무 구조는 아주 우량하고 손익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출렁 걸었지만은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타이밍적으로 근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타이밍적으로 그 단기 악재가 소멸되기 바로 직전인 그런 이 타이밍정에 한 47,000원 아니면은 늦어도 48,000원을 돌파하는 당시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면은 한 2, 3일 정도 큰 수익이 나실 텐데요. 지금은 53,000 현재 가격이 400원이고 53,700원이면 거의 매수가 대비 한 2, 3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 구간에 들어서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하기가 좀 어렵고요.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박스권을 이루다가 오르더라도 수렴 구간을 거치고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한 차례 급등한 이후에 바로 또 급등한다고 2차 시세를 뽑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매수 단가 정도에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눌림목 조정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야 단기적으로 승부가 나겠고요. 길게 본다면 어차피 이것도 한 6만 원 선까지는 봐도 무난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오늘장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39,000원에 사셨다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7103님께서 문의를 하신 거고요. 한진중공업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데요, 신대명군요. 예, 역시나 그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조선 업종이 상당히 해외 수주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주도 받았고 또 2012년도 더욱더 많은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런 그 조선 업황들이 상당히 주도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최근에 장세를 본다면은 뭐 건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 조선 업종이 이 지수 상승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선 업종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역시 한진중공업 역시 좀 강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정거점까지는 조금은 뭐 좀 힘이 좀 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한 43,000원 정도까지 오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에 좀 큰 폭의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편하게 수익 실현하신다는 생각으로 좀 여유로운 투자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은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만 잘 타신다면은 단기적으로 고수익도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균 연구원님, 네. 오늘 현대기아차가 하락하면서 운송장비 업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조선주가 한 번 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나 좀 높은 가격대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보는 것이 그래도 수익 측면에서는 맞겠습니까? 네, 지금 지금 가장 강한 거는 이제 건설 업종하고 반도체 업종이었는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조선 업종은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부터는 좀 강한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포트 비중에 너무 큰 폭의 그런 비중보다는 조금 그 작은 비중으로서 조금은 투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 2에서 3% 정도는 수익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담아볼 수는 있겠지만 적은 분량을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 수익은 한 2, 3%로 좀 짧게 잡아주신 거죠? 네, 그래서 단기로 보기 때문에요. 연수익률을 환산하면 상당히 그것도 크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도 한진중공업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CJ CGV 볼까요? CJ CGV가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CJ CGV를 사신 분은 3610님이시고요. 27,6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 박사님께 여쭤볼까요? 예, CJ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극장 쪽으로, 이제 영화 쪽으로 이제 그 많이 진출하고 그쪽으로 이제 수입하거나 아니면 극장가에서 그 매출에 따라서 순이익이 많이 좌우되는데요. 안타깝게 이제 4분기 그 실적이 그다지 이렇게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한 3, 4일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CACV 물론 회사 좋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회사지만은 25,000원 선, 25,000원 선의 저점 대비 3만 원 이상의 그 급등 세세를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그 최근 들어서 29,000원까지 단기 상승을 했지만은 실적이 안 좋다는 우려감 때문에 26,000원 선까지 이제 낙폭 그 3, 4일 정도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주봉으로 본다면은 주봉을 한번 다시 보면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바닥선, 어차피 앞 고점인 굉장히 앞에 선에 걸리는 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26,000원. 제가 제시해 드리기로는 20% 물량을 갖고 계시고 27,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요. 26,000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20%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크게 하락하기에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26,000원 선에 매수를 해주신다면은 단기간에 낙폭 과대된 그런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우려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신다면은 매수 단가인 27,600원 선까지는 낙폭 과대에 따라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한 거는 수익과 직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각 지수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211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중 고가 99만 5천 원 나왔습니다. 5천 원이 더 오르면 장중 100만 원 신고가를 내는 건데요. 예,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니까 코스피도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최근에 저희가 몇 번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락앤락이 한 번 더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자, 락앤락을 갖고 계신 분 가격대를 살펴볼까요? 락앤락을 37,15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2,000원 정도 오르더니 계속 하락해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5407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예, 살펴주시죠. 예, 우선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게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비축해 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신다면은 좀 편안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에서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단순히 이제 그 밀폐 용기뿐만이 아니고 뭐 등산이라든가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동남아시아 같은 이런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외 시장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이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라겐나 같은 경우 아까 중국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연도 최대 화두는 역시 중국의 그 내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국 내수가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 라겐나 같은 생활 필수품들이 상당히 그 효과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 빠른다면 이번 1분기 3월달까지 한번 보신다면은 충분히 받는 구간으로 재차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시세가 터진다면은 당연히 신고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4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4,300원대인데 4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보자라는 말씀. 중국 내수 관련 소비가 증가한다면 역시나 수혜를 볼 만한 종목 라겐락이었고요. 자, 이번에 일양약품 볼 텐데요. 매수한 가격이나 비중은 없으시고 마이너스 40% 예, 계좌가 이렇게 돼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양약품 바들이죠. 2817님 종목이고요. 배 박사님. 예, 예. 예, 지금 심각한데요. 마이너스 40% 손실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그 제약주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제약주 같은 LG 뭐 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그 종목들 한 두세 종목 포트에 편입을 시켜 나온 상태인데요. 지수의 연동성이 크게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14포인트 올라서 이제 2110포인트마저 돌파하는 있는 상황인데 제약주의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신약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차트상 거의 다 그 고점에 물리게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일단 종목이 산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신약 개발 이때 이제 그 위궤양 치료제 놀텍이라는 그런 신약 개발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면서 연말에 크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2만 원 선에서부터 거의 3만 원 선까지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때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약주의 특징이 그 신약 개발이 해서 출시가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그 효과가 반감되면서 기대 이상 그런 수익과도 직결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그 눌림목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 나온 다음에 만약에 24,000원 선, 이 정도 선이면은 매수해도 무난하게 수익과 한 1-20% 정도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한 3만 원 선에 물려 있는다면은 한 40% 정도 손실, 그래서 한 4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제약주로 다시 한번 만회를 하자면은 그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 다시 한번 신약이 나온다면은 한 5개월, 6개월 정도 텀을 좀 길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다른 종목으로 그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지수와 연관된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권주 그런 종목으로 선수 교체를 해서 그 낙폭 과대된 같은 낙폭으로 과대된 종목이라면 충분히 그 이상 빠른 속도로 그 낙폭 손실이 만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증권주 같은 경우도 단기 낙폭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지수 상승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크게 단기 낙폭에 의한 낙폭에 따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손실 구간을 만회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배 박사님, 예. 제약주를 사시는 분들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시장의 흐름과는 조금 엇갈린 움직임을 볼 때가 많은데요. 예. 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매수할 때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적당하겠다 생각하십니까? 예, 포트에 이제 20% 이상 크게 가져가면 안 되고요. 많이 예. 가져가서 30%. 왜 그러냐면 기간적으로 길게 가져가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 신약 개발이 되고 언제 어떤 호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점에서 들어가 있어서 아예 포트에서 잊어버리는 식으로 이제 담고 있어야지 그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가시면은 그 어느 정도 다른 흐름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정신적으로 좀 괴롭기 때문에 30%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예, 이 30% 이상을 담는 거는 좀 위험하겠고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자기의 성향과 맞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막 콘덴서 봐드릴게요. 사막 콘덴서를 오늘 사셨다고요? 11,000원에 30% 매수했는데요. 괜찮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951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신견연구원님, 사시기 전에 문의를 해주셨어도 좋았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지금 뭐 30%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비중 확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그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이제 샀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면은 더욱더 안전한 투자가 되셨을 텐데 이미 30% 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쭉 들고 가셔야 되는데
이격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미래 산업에 대해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목입니다. 역시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 전기 자동차 그런 그 테마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그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좀 세계적으로도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미 그 자동차 업황 중에서는 역시 독일이나 이런 데가 앞서 있지만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인하고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제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 자동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런 중국이라든가 해외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을 한다면은 당연히 테마성으로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본다면은 충분히 그 긍정적인 그런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전기 자동차라든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테마성으로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라든가 투자 심리가 호조가 된다면은 13,000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삼성전자 문의가 역시 또 들어와 있어요. 94만 6천 원에 50% 가지고 계신 분, 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99만 4천 원입니다. 배 박사님, 예. 삼성전자 봐주세요. 예, 대표적으로 지수와 연관돼서 이제 이 종목이 나서 아주 기분 좋은데요. 오늘부로 이제 그 거의 99만 5천 원을 찍고 지금 현재가도 99만 5천 원이네요. 이제 1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수도 211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무난히 지수와 더불어서 거의 그 종합지수랑 같이 움직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무난하게 그냥 6월 달까지 갖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특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종합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건 주봉을 한번 돌려서 보면은 종합지수가 1700선과 1550선을 1년 동안 박스로 끌고 있을 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의 80만 원과 70만 원대를 그 수렴하는 구간이라고 하죠. 수렴 쪽으로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등락만 오고 갔는데요. 이제는 2000포인트를 확실히 넘어서 21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부터는 발산의 그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앞으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크게 올해 상반기까지 23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상승장의 주도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장주로 주목을 받게 되고, 외국인들도 그리고 기관 쪽도 더더욱 그 포트 비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상승 추세는 무난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예 가격을 정한다기보다는 아예 6월 달까지 가져가시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전 세계적인 기업 중에 비교했을 때 시총 비중이 37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기업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굉장히 강한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예, 끝까지 홀딩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목표가 얼마인지 물어보셨어요. 매수한 가격이나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하나구 28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역시 그 포스코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최근에 이제 포스코의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물론 좀 완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그 투자 심리가 안정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업체 중에서도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기업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만큼 대우 인터내셔널 주가도 이제 강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우선은 뭐 4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만 원 이후로는 좀 저항이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포스코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한 39,000원 라인으로 잡으신다면은 무리 없는 그런 수익 구간으로서 나오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LG인데요. 이분 역시 매수하신 가격은 없으시고 LG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으시다고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중은 20% 정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배 박사님, 예. 지금 가격 대비해서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좀 적어주세요. 예, LG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고 뭐 LG전자라든가 여러 가지 자회사 실적 굉장히 우량하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크게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테마성으로 약간 비슷하게 이 고점 정도 형성을 된다면은 추가로 고점하긴 그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렴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매도 타이밍과 그 손절가 목표가를 정해 드리자면요. 저점 부분, 그러니까 그 거의 9만 원 선이 고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저점 부분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한 차례 저점을 통과한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든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 9만 원 선을 크게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요. 매도 타이밍은 9만 원 선으로 잡는 게 좋아 보이고요. 손절폭은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는 약간은 눌림목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접어들기 직전이기 때문에 손절폭은 크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 한 82,000원으로는 잡고 있기는 하되 손절할 타이밍보다 오히려 9만 원 선에 정리할 타이밍이 더 오고 있기 때문에요. 9만 원 선에 정리하는 식의 시간만 재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연구소 배박사 배찬수님 같이 하셨고요. 또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시작하는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